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기대했던 사람의 외면, 사랑이 식은 순간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엔 하나의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은 말로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따뜻한 말, 진심이 담긴 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는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말의 힘으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말은 마음을 얼게 하고 따뜻한 말은 삶을 다시 녹입니다. 세상이 거칠게 느껴질 때, 인간관계에 지칠 때,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허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건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닌 짧은 한 줄의 말이죠. 지금부터 공감지혜와 함께 그 따뜻한 한마디를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마라.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처음엔 참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할까? 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나는 왜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살아야 할까요? 내가 느낀 감정, 내가 흘린 눈물은 그 사람에겐 아무런 의미조차 없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공허함은 더욱 컸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 이렇게 힘들었어. 너도 알아줘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우리만큼 깊이 생각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슬프지만 한편으론 자유로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미련을 거둘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니까요. 화내는 건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화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결국 나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그 감정의 불씨는 내 안에서 자라나 내 일상과 내 건강, 내 관계마저 망가뜨리곤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계속 품는 건 결국 내 안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수이자 나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내 삶을 내 것으로 가꾸어 가는 것. 내가 화를 쏟을수록 삶은 점점 텅 비고, 내가 웃을수록 삶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복수라면 그 복수는 아주 평화로운 방식으로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부터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조차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었습니다. 용서란 남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두 번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먼저다. 세상은 때때로 무심합니다. 애써 이룬 성과도, 마음 다한 친절도, 정성껏 준비한 말 한마디도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심지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거나 아예 기억조차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게 되죠.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 상사나 가족의 인정, 주변의 박수갈채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을 때는 괜히 스스로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잊게 됩니다. 남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집중하느라 정작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는 놓쳐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아주는가입니다. 나의 노력을, 나의 상처를, 나의 진심을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누구는 몰라줘도 나는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알아. 아무도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가끔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편이 단단할수록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칭찬, 작은 격려, 작은 다독임, 그걸 외부에서만 찾지 말고 오늘은 스스로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그 말이 바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테니까요. 자존감은 내가 나에게 쏘아주는 작은 박수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침묵은 가장 강한 대답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말로 상황을 뒤집으려 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억울함을 설명하고 내 상처를 소리쳐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이기면 내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말보다
나를 지키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화가 치밀 때, 억울함이 끓어오를 때 그 순간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더 단단해집니다. 오히려 말없이 자리를 벗어나거나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자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말로 누군가를 바꾸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지만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큰 울림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침묵은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무 말이 없지?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처 주기 위한 것인가? 그 침묵은 나를 위한 방패이며 때로는 타인을 향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입을 닫는 그 순간 우리는 말보다 더 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우리가 애정을 갖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언젠간 변하겠지.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리며 시간과 감정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지쳐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은 상처, 똑같은 말, 똑같은 무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외롭고 더 깊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거리를 조절하세요. 가까이 있어야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섬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는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둠으로써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심리적 경계선이기도 하죠. 적당한 거리,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 그것이 거리를 두는 일이라면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현명한 사랑과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 거리는 때로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5번째,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았던 건 아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아 보이기를 선택합니다. 상처를 말로 꺼내면 오히려 더 아플까봐, 상대가 나를 불편해할 것 같아 침묵합니다. 하지만 침묵했다고 해서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오해, 거기서 오는 외로움은 더 깊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마음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은 나를 지키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상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을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6번째,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회복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상황, 설명되지 않는 이별, 또는 가까운 사람의 배신. 이 모든 일들은 당신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는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는데 그 말은 계속 떠오릅니다. 상처는 누가 만들었지만 회복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 부조리한 진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지만 진짜 자유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보살피는 연습, 그것이 어른의 회복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기억하되 그날에 머물지는 말아야 합니다. 7번째, 나답게 사는 것이 결국은 가장 현명한 인생이다. 성공은 뭘까요? 남들보다 앞서는 것일까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가며 억지로 입은 옷은 결국 내게 맞지 않듯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어딘가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온을 만납니다. 그 비교는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8번째,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짜 지혜는
소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누가 더 바쁜가, 누가 더 성공했나, 누가 더 앞서가는가를 경쟁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나만의 리듬을 지켜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부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말이 적지만 묵직합니다. 세상이 소란할수록 내면은 더 고요해야 합니다. 9번째,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공감, 한 번의 진심 어린 응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오늘 단 한마디의 말이 필요했고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이 말들이 지금 당신에게 그러하듯 당신의 댓글 하나, 당신의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크고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머문 자리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존재, 당신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버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마음이 있는 채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이미 위로입니다. 세상은 차갑고 바쁘지만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독여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 한 줄이 삶을 바꾸고 사람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10번째, 내가 나에게 친절할수록 세상도 조금은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을 후순위로 둡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주변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놓칩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집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오늘 수고한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잘 버텼어. 오늘도. 그 한마디로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세상도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11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도 괜찮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털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참는다고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강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성숙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꺼내어 인정하고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강함입니다. 감정을 감추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표현하는 건 어렵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눈물을 보이면 약해 보일까봐, 속마음을 드러내는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꾹꾹 눌러 참는 법을 먼저 배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억눌린 감정은 결국 어딘가로 새어나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관계를 망치거나 또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요. 그러니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나는 지금 힘들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더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정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감정을 감추는 것이 성숙함은 아닙니다. 감정을 품을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12번째, 관계는 가까움보다 편안함이 중요하다. 매일 연락하는 친구보다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한 친구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소중한 인연 아닐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간섭하게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진짜 나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진짜 좋은 관계란 가까워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편안할 수 있는 거리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여유와 존중의 간격입니다. 가끔은 매일 만나도 어색한 관계가 있고 몇 달을 안 봐도 늘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빈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가족, 가식 없는 모습도 허용되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삶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까움만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더 깊은 믿음을 키워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안함은 신뢰에서 나오고 신뢰는 조급하지 않은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함께 있어도 숨이 편한 거리입니다. 13번째, 미움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만 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상처를 받은 쪽은 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하는 쪽도 힘들어하는 쪽도 결국 나 자신이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를 향해 던진 불덩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불을 품고 사는 쪽이 더 많이 데이게 됩니다. 그 감정은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내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내 감정을 좁게 만듭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평생 나한테 사과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상처에 머무르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미움은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예민하게, 날카롭게, 그리고 결국엔 외롭게 만듭니다. 상대를 벌 주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던 그 감정이 결국은 나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감정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꼭 상대를 정당화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내가 다시 가벼워지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에 나를 더 단단히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식의 회복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14번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가끔은 한마디 칭찬이, 한마디 응원이, 한마디 따뜻한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위로를 받았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짧은 말들 속에는 생각보다 더 큰 에너지와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말은 타인의 감정을 일으키고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는 삶의 의미까지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말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힙니다. 말은 물건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약보다 더 따뜻합니다. 우리가 쉽게 뱉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심히 건넨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하루, 일주일 혹은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이 따뜻한가?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을까?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하루에도 내 삶에도 다른 꽃이 피게 됩니다. 내가 건넨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됩니다. 15번째, 공감은 화려한 말솜씨나 특별한 심리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저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며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겪은 고통과 외로움을 완전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마음에 함께하려는 태도, 나도 다 알진 못하지만 내 옆에 있을게. 이 한 줄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존재 자체가 공감이 됩니다. 말 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 한번 천천히 끄덕여주는 것, 눈을 맞추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공감입니다. 공감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툭 무너뜨리기도 반대로 조용히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더 깊이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설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수많은 말들 중 어떤 한 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았나요? 그 말을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오늘 당신이 받은 그 지혜를, 그 따뜻함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지에는 매주 당신의 마음에 머무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대화를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은 마음의 집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부디 다정하게 지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애쓰며 고단하게 보내신 당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